65세 박정숙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 둘을 돌봐주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목요일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정숙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지만 아들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해서 아들을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우연히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마주쳤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kg이 빠진 아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들, 그리고 안병동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5년 전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유일한 낙은 손주들이었습니다. 8살 지훈이와 5살 지아. 매주 목요일이면 정숙 씨는 분당까지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서 손주들을 돌봐줬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아들도 회사원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들을 돌봐주면 아들 부부는 야근을 할 수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면 저희 둘 다 일 못해요. 며느리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주들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정숙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분당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마세요. 정숙 씨는 이상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괜찮아요. 애들 감기 걸렸니? 엄마가 가서 봐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가도 되지? 엄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당분간? 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좀 오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걸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니? 애들 괜찮은 거니?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럼 왜 오지 말래?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도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싸운 건가? 아니면 이혼하려는 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게 된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가도 되니? 엄마, 아직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애들은 보고 싶지도 않니?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안 그러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우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참을 수 없어서 분당까지 직접 갔습니다. 아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근데 엄마가 할머니 바쁘시대.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왜 나보고 오지 말래?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이럴 자격이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인데? 이혼하려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 민수 좀 보자. 민수는 지금 없어요. 어디 갔는데? 어머니, 나중에 민수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애들을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오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정숙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건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건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분명 며느리가 민수를 조종해서 나 못 오게 하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며느리가 원래 착하잖아. 사람 마음이 어디 아니? 처음엔 다 착해. 나중에 변하는 거지. 정숙 씨는 점점 며느리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분당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달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3개월 전보다 확실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11월인데 실내에서 모자를? 정숙 씨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곳은 7층 안병동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병동, 왜? 아들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벗은 채였습니다. 정숙 씨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대머리였습니다. 항암 치료.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숙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민수가 왜 저기 있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병이야? 암이야?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며느리는 정숙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위암이에요. 3기예요. 정숙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래요. 어머니 보시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하실까봐. 바보 같은 자식. 정숙 씨는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숙 씨는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정숙 씨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예. 엄마 보시면 충격받으실까봐.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시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자식.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 탓하셨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 며느리가 병실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민수 설득했어야 했는데. 정숙 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내 잘못 아니야. 며느리도 들어와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못 보게 한 거야? 예. 할머니 보면 왜 안 오냐고 물어볼까 봐. 그리고 제가 이 모습으로 엄마 뵈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항암 끝나면 나아질 거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 3기지만 수술 잘 됐고 항암 잘 받으면 완치 가능하대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돌봐줄게. 매일 올게. 엄마, 괜찮아요. 며느리가 잘 돌봐줘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매일 올게. 그날부터 정숙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의 식사를 챙기고 항암 부작용으로 토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도 돌봤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병원에 있어? 아빠가 조금 아파서 치료받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아빠 머리는 왜 없어? 약 먹어서 그래. 나중에 다시 잘할 거야. 정숙 씨는 손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치까지는 5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지 말라고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엄마가 이해해. 엄마가 며느리 오해하신 거 생각하면 정말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한 이유. 이제 알겠어. 넌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는 내가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엄마야.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거야. 알아요, 엄마. 다음부턴 아프면 꼭 말해. 숨기지 말고. 알았지?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정숙 씨는 며느리도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아,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어머니야말로. 어머니 없었으면 저 혼자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힘든 거 이겨내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손주들이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머리카락 다시 자랐네. 그러게. 아빠 이제 멋있지?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5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엄마? 행복해서 그래. 우리 민수 살아서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 걱정 안 끼치게 건강하게 살게요. 그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들 집에서 잤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매주 할머니 볼 수 있어? 그럼 할머니가 매주 올게. 좋아. 정숙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오해했던 시간, 며느리를 원망했던 시간, 그 모든 게 아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텼던 것입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생각해줘서. 정숙 씨는 잠든 손주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자랐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마다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고기 구울게요. 그래. 우리 아들 요리 실력 좀 보자. 아들은 고기를 굽고 며느리는 반찬을 차리고 정숙 씨는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이제 안 아프지? 그럼 완전히 나았어. 다행이다.
나는 아빠 없으면 슬플 것 같아. 정숙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할머니도 민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암 걸린 거 후회 안 해요. 무슨 소리야? 그 일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도 알았고요.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항상 소중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더 잘 살고 싶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효도는 무슨,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픔을 숨깁니다. 부모는 자식 아프면 대신 아파해줍니다. 박정숙 씨와 아들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 뒤에는 깊은 사익의 속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오늘 한번 말해보세요. 건강할 때 말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